만나버리면 되니까. 예, 예. 매우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김지영 교수님도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한국이 독자적인 노선이 없는데 한국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냥 미국 따라하는 거라면 미국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중국도 베이징을 출발하기 전에 하긴 했었는데. 당연히 72년도에 닉슨 대통령하고 마오쩌둥 주석이 만났을 때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국의 굉장히 그 안보의 사활적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까지 이야기를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 빼고. 예, 왜냐면은 외교가 동조화됐을 경우에는 굳이 그 나라와 대화를 할 그렇지.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지금 한국 내 여론이 한중일이 지금 비호감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내 여론도 조금 그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자, 출발하기 전에는 굳이 따로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부 여론도 있었는데 중국 인상 개선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만나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한반도 중심으로 외교를 했고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갑자기 2007년경에 아베 총리가 인도하고 태평양을 합쳐갖고 인도태평양을 만들어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면서 인도태평양 구상.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중기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인도마저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여기는 군사적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예. 왜냐면은 군사적인 의미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이 여러 단계를 넘어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군사적인 함의를 담은 용어까지 세게 썼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이 프놈펜 선언을 하는데 요 문구에 이제 중국이 놀랄 만한 미사일에 대항을 해가지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게 미국이 구상하는 MD. 그렇죠. 한국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 MD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태 전략이라는 게 중국을 군사적으로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포위한다는 의미인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무슨 뜻인지 알고 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시켜서 한 것인지 그거 확인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한미일 군사 훈련을 굉장히 강화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압박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가 추동하는 건지도 궁금한데 이번에 또 그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군사 훈련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 공동체가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 훈련은요. 북한을 대항한다라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본 부대는 우리보다 몇백 킬로 뒤에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라든가 강원도의 탐지 시설들이 중국을 탐지하면은 바로 일본, 미국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이 미군의 기지가 되려고 하는 건가? MD 기지가? 그게 진짜 본 뜻인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웃고 있어요. 들어올 때 이제 웃고 마중을 했죠. 이 새로운 인태 전략이라는 게 중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뉴스 공장에 출연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이제 김홍걸 의원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총수님의 예측이 좀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요. 본인이 외교부에다가 인태 전략이 뭔지 좀 질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인태 전략의 구체적인 안이 외교부는 안 가지고 있다. 앞으로 로드맵을 성안을 하면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김홍걸 의원이 깜짝 놀랐대요. 그날 뉴스공장에서 총수님은 야 이거 생각이 없이 인태 전략으로 바로 간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데 이제 저는 안 알려주는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데 뭔가 구체적인 게 중국에다가 안 알려주는 거 아닌가 한국이 그게 아니고 없어. 안보실은 알고 있는데 외교부에는 없는 건지도 이제 궁금한 교수님, 상황이 됐습니다. 없는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참 그 뉴스공장 댓글에 아주 위험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네, 아마 없는 것 같다 로드맵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 볼까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 협박을 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너희들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최전선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시진핑이 어떻게 웃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웃어. 이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보니까는요, 기자들이 발리하고 방콕을 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 담당하는 분들은 윤 대통령의 동선을 추적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지각을 하시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님께 조금 이렇게 혼나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비행장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발로 찰 저는, 때 네. 약간 취하신 것 같은 약간 이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판단 유보하겠는데 아니,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의 굉장히 파격적인 새로운 전술이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는 예. 이게 무슨 전술인가? 왜 이러지? 네, 그게 혹시나 우왕좌왕 아닌가, 음. 오합지졸의 형태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대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심을. 예, 예. 우리가 보는 영상 중에서 다 본다고. 그러면서 이 의미가 뭐지? 양자회담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러고 당연하죠. 또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면은 최소한 10개국 이상 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양자회담을 몇 개국이 했는지 잘 몰라요, 지금. 안 했어요. 일본, 미국, 예, 중국. 미국, 중국 예, 세 나라 외에는 G20에서 양자회담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요지는 그거예요. 도대체 한국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온 이게 정말 진심이야 아니면은 제스처에 불과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현상을 파괴할 만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중국의 전문가들이 예, 예. 한 명, 두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예. 혹시나 이 잘못된 판단으로 현재의 힘의 균형을 갖다가 확 흐트러 버려가지고 우발적인 충돌을 유도한다든가 그러면은 고위 정치인들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분들이 나오셨는데 남자친구들이 군대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예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의 관점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왜 이러지 한국이? 이게 본심인가? 그걸 확인하러 왔는데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될 수밖에 없지. 본인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1950년대와 같이 한국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일변도 노선을 걸었습니다. 일본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 7위고 경제력이 10위인 국가인데 소국 외교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소국 외교로. 네. 본인들의 국력은 이제 선진국인데 소국을 지향한다면은 이제 무시 쪽으로 가도 되지 않나. 그게 지금 최근 중국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예. 무시해도 되지 않냐? 한국. 예, 무시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는 다음 한중 정상회담이 이번 회담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지. 변수가 안 되는데 왜 만나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공무원들의 이 노고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많은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 쪽에다가 좋은 보고서를 써줘라. 이번에 만나면은 서로 획기적으로 좋은 그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쪽에서 많이 했는데 왜냐면 대통령이 몰라요. 자기가 모르니까 가서 히히 웃고 있지. 야, 너 찌를 거야. 이런 말을 해놓고 가서 웃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임기 내내, 임기가 언제까지 되실지는 전 예측 불능 상태이지만 임기 내내 다음 정상회담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 민족의 문제인데 중국 측 답안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민족의 문제를 미국에 부탁했다가 중국에 부탁했다가 먼저 남북 간의 대화를 하다가 막힐 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남북 관계 역할을 해달라고 하니까 중국이 그거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